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 코너에는 DJ가 딱히 할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이 얘기해 주실수록 청취자들이 좋아하세요. DJ가 더 많이 얘기하실수록. 성 시장께서, 성시경 씨가 중간중간에 개그를 막 던지는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현인 씨가 혜리 기자님과 폴린 목소리가 닮은 듯해요 하셨고요. 손민아 씨가 볼륨을 높여야겠습니다. 두 분 다 조곤조곤한 목소리라서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좀 유독 그래요. 그 성시경 씨 계실 때도요, 직접 시간 체크 다 하시고, 노래 들을 타임, 광고 들을 타임, 뭐 다 챙기셨다는데, 오늘 잘 진행해주세요. 그 시그널 음악, 예. 놀라셨어요? 예, 저희 시그널이 아닌 다른 음악이 나와서 제가 지금 약간 놀라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어서. 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캐릭터. 네. 10대의 히어로. 예. 그리고 미치광이 과학자인데, 네. 이 말만 들으면은 조금 전형적인 캐릭터들이기는 하죠. 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스파이더맨은 최근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새로운 네. 영화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 영화는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든 스파이더맨 3편이 나온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퀄도 아니고 프리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리부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서사를 처음부터 다른 감독이 나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어라는 스타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리부트를 하기에는 이 시리즈가 너무 젊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됐거든요.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네. 근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한 연대기를 접고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한다는 게 사실 10대 관객들한테는 10년이 참 긴 기간이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10년은 사실 엊그제 같은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초점을 그 여성 관객을 타겟으로 한 리부트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파이더맨을 맡은 앤드류 가필드라는 배우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었던 그 토비 맥과이어가 좀 조숙한 청년의 이미지였다면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좀 더 평범하고 사랑스럽고 여성 관객들한테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이렇게 카메라로 그가 혼자 있는 장면을 찍을 때도 앵글들이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뒤에서 어깨를 안아주고 싶은 그런 앵글로 찍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 리부트의 그 표적은 이 트와일라이트 사가 같은 게 이렇게 성공한 시대에 네. 거기에 맞서는 스파이더맨으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리부트라는 말이 네. 굉장히 아직도 조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재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재해석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리부트는 언젠가 한번 이제 영화가 쫙 만들어지거나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그 이야기를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1편이랑 지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피소드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걸 내가 왜 또 보고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터치들을 달리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문제긴 해요. 지금 현재 할리우드의 창의력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그 현대 4편의 스파이더맨 중에서 평가로서는 제일 영화적으로 높은 완성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2편의 피터 파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과 그의 적수인 슈퍼히어로 영화는 매번 네. 이제 천적 있잖아요. 네. 네메시스가 나오잖아요. 나쁜 놈. 예, 닥터 옥토퍼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2004년 영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파이더맨이라는 슈퍼히어로를 소개를 드리자면, 스파이더맨은 그러니까 뭐 슈퍼맨처럼 지구를 들어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엑스맨의 스톰처럼 폭풍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배트맨처럼 굉장히 비싼 장비들을 갖고 있지 않은 슈퍼히어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냥 거미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죠. 굉장히 예민한 지각 능력이라든가 점프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와서 여기저기 매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겸손한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반면에 스파이더맨이 슈퍼히어로 집단 가운데서 가장 차별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거의 유일한 티네이저 슈퍼히어로라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닌자 거북이도 10대예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뭐 아무튼 이 사람의 형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형태로서는요. 예, 그래서 이 10대라는 시기의 특징은 이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연애도 되게 서툴고 그리고 뭔가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슈퍼히어로가 그러니까 바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9447님이요. 네. 기자님 오늘 500일의 썸머 하는 날 아닌가요? 아, 예. 잉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예, 먼저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영화로 500일의 썸머를 하겠다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아시지만 성 시장님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이미 보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500일의 썸머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했는데. 네, 성시경 씨 오시면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마침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러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그리고 루시드 폴 님이 DJ를 하신다 그래서 왠지 과학자가 나오는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스위스 영화를 소개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랬군요. 예, 그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예, 9447님 다음 주 이 시간에 성시경 씨가 본 영화 500일의 썸머 또 김혜리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스파이더맨 2. 네. 그럼 줄거리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우리 노래 안 들어도 되나요? 노래 들을까요? 예, 잠깐만요. 뭐 듣지? 예. 그래서 제가 고른 곡은요. 네. 이 스파이더맨 2에서 그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하는 피터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나 슈퍼히어로 안 할래. 이건 내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 나 편하게 그냥 보통 애들처럼 살래 하고 의무를 벗어던지고 이제 일상을 즐기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때 좀 느긋하게 흐르는 음악이 이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거든요. 네.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곡으로 듣나요? BJ 토머스의 예.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굉장히 잘 아는 곡인데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J 토머스의 곡 첫 번째 추천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줄거리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스파이더맨 1편에서는 이 피터가 자기의 슈퍼히어로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메리 제인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녀와 멀리 해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데서 끝이 나죠. 네. 근데 이 편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피터는 뉴욕의 치안도 열심히 돌보면서 자기 생활도 하고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생계형인데 생계형 슈퍼히어로라는 점을 굉장히 영화 전반에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거의 피터 생활을 보면 우리 왜 시트콤 프렌즈 주제가 가사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인생 이럴 줄 누가 알았냐, 뭐 옷은 물려봐도 옷이고 직업은 보잘것없고 연애는 망하기 직전이고 뭐 그 모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자 배달하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을 선정적으로 모함하는 그 데일리 버글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에 자기 욕하는 신문에 자기 사진 찍어서 팔고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러고도 시간을 늘 쫓겨서 배우가 된 그 좋아하는 여자의 공연에도 지각해서 실망을 주고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수업 시간도 늘 결석하고 뭔가가 찌질한 이거 안 풀리는 네. 거예요.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이제 슬픈 비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숙부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은밀한 죄책감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잡을 수 있었던 강도를 잡지 않았는데 그 강도가 거리로 나가서 숙부님을 죽였거든요. 네. 근데 숙부님한테 말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있고 또 절친인 해리 오스본이라는 친구한테는 그 아버지가 1편의 악당이었거든요. 그린 고블린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또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정말 이제 사면초가 진퇴양난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말의 이미지하고는 판이하게 막 피로에 쩔어서 무력한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메리 제이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피터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 이제 지쳐서 다른 남자랑 약혼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 피터는 그렇게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모두를 실망시키고 마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그래서 결국 나는 스파이더맨이 될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뉴욕의 범죄와의 전쟁은 나는 그만둘래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과학도인 피터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지도교수의 소개로 이제 피터가 그 사람을 주제로 소논문을 썼던 닥터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학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깊이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이런 설명을 봐도 뭔지 모르지만 핵 융합 장치를 안정화시키는 획기적인 발명을 한 거예요. 이 과학자가. 네. 근데 뭔들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4개의 기계팔을 척추에 연결해서 이 박사님의 뇌 신호로 그 팔을 움직이는 그런 공개 실험을 하는데 늘 영화에서 그렇지만 이 실험이 잘못되죠. 네. 그리고 뭐 제어가 안 돼서 막 에너지가 폭발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항상 과학자들이 한 발짝 잘못 나가는 게 너무 위험한데도 그 실험의 끝을 꼭 봐야만 되겠다는 네. 어떤 집착. 그것 때문에 플러그를 못 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과학 실험실은 왜 두꺼비집이 항상 없는지 그리고 화학 실험을 하면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청천연색이에요. 그러니까 두꺼비집을 내리면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이제 대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왜 그 퓨즈가 없죠? 그러니 퓨즈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선량하고 지혜로운 닥터 옥타비우스가 거꾸로 그 인공팔이 갖고 있는 지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의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뉴욕시를 위협하게 되고 뉴욕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던 피터는 다시 영웅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악의 화신 닥터 옥토퍼스. 예. 문어 박사 되는군요. 근데 초기에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닥터 스퀴드라고 할까, 닥터 옥토퍼스라고. 실제로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요, 그 데일리 버글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 편집장이 이제 선정적으로 제목을 악당 이름 뭐라고 붙여줄까 하는데 이제 스퀴드라고 할까, 오징어 박사라고 할까, 문어 박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죠. 잠깐만요, 오징어가 발이 몇 개지? 오징어는 10개고 문어는 8개죠. 그러니까요. 발 2개가 모자란 닥터 옥토퍼스가 네.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아직 입으로 갈 시간은 아닌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입이 아니면 코로 가죠. 뭐. 네. 그러면 어떡하죠? 예. 그래서 피터는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주저하고 있던 영웅의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더 이제 딜레마인 거는 그만큼 존경했던 사람이고, 네. 이제 피터는 원래 고아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면 왜 부모님을 잃게 됐는가 그런 전사도 자세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좋아했던 사람하고 대결하게 되고 그리고 스파이더맨에서 악당들의 특징은 그린 고블린도 그랬고 닥터 옥토퍼스도 그렇고 이번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리저드맨, 이번엔 도마뱀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연체동물이나 파충류 막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이 좀 처져요. 제가 볼 때는 좀 덜 멋있고 그러니까 철학도 약간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제일 뛰어난 악당이 저는 닥터 옥토퍼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닥터 옥토퍼스를 연기한 배우가 알프레도 몰리나라고 하는 대단히 중량감 있는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면 기억을 하실까요? 예전에 이 코너에서 제가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예, 거기서 캐리 멀리간의 아빠로 나왔던 배우고 그리고 프리다 칼로라는 네. 예, 멕시코 화가의 전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고 위대한 화가, 특히 벽화로 유명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라는 네. 화가가 있는데 엄청나게 바람을 피워서 프리다 칼로를 평생 괴로움에 빠뜨렸던 화가죠. 그 역할도 굉장히 잘 연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배우의 연기에도 힘있고 해서 이제 스파이더맨 연작 중에서는 가장 좋은 악당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스파이더맨 2 줄거리를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또 2부에서 더 얘기 나눠볼까요? 네, 2부 넘어가서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FM for you. FM 음악도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 사람을 만나다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곽상현 씨께서 두꺼비 집의 문어 박사 오징어 박사까지 이건 정말 폴린 맞춤형 사이언스 방송이네요. 제가 문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요. 예. 낙지볶음에 그냥 예. 자, DJ가 바뀌어도 화제는 그대로 네, 안주 얘기로. 네. 본격적으로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네. 먼저 우리 영웅인 피터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네이저 슈퍼히어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어떤 그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보다 성장 영화의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액션도 뭐랄까 10대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도시의 틈 사이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노는 느낌을 스파이더맨의 맞아요. 액션은 네. 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시면 그 특징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고 멋지게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이 무척 깐죽거려요. 그러니까 마치 또래들끼리 싸우듯이 악당하고 싸우는데도 어디 쳐봐 뭐 여기라고 저기라고 그러면서 너무 얄밉게 꼬집듯이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게 파괴의 크기나 그런 거보다도 이 인물의 성격이 액션 자체에 반영돼 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보고 무술 감독이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예를 들면 참 끝이 없지만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주인공이 10대다. 그리고 아직은 좀 유치하다. 그리고 여자애들 앞에 좀 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도 황홀해하고 있는 그런 어린 남자아이의 느낌. 그런 걸로 액션에 잘 반영을 하는 그런 슈퍼히어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뭐 위로 갔다가 건물 타고 내려갔다가 하는 네. 시선이 스파이더맨 네.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또 막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3D 영화라는 게 보편화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왜 스파이더맨은 매 영화가 끝날 때마다 그 시그니처 같이 그 스파이더맨이 활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좋겠네 3D가 돼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사실 그 비행도 아니고 이 스파이더맨의 활공이라는 건 비행도 아니고 달리는 그렇죠.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약간 활공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활공,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히어로마다 유영하는 히어로가 있고 헐크처럼 쿵쿵쿵쿵 뛰는 히어로가 네. 있고요. 슈퍼맨처럼 정말 확 비상하는 이렇게 여자를 안고 확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다 그게 어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슈퍼히어로마다 각자의 안무는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우치는 어땠더라? 전우치는
전우치는 저는 착지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착지할 때 그 손끝이나 발끝에 네. 근데 그게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강동원 씨가 이렇게 굉장히 그 길고요. 팔다리가 길고 그다음에 항상 손끝이나 발끝의 그 마무리 동작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잘 살린 액션이 아니었나. 그리고 임수정 씨도 차 위로 쿵쿵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전우치에서 하이힐 되게 높은 부츠를 신고 이렇게 딱딱 그 도시의 차도 위로 떨어지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면 예. 또 재밌겠네요. 예,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 피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피터는 10대라는 점도 있지만 약간 이공계의 히어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폴림을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 예체능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엑스맨의 뮤턴트들은 막 이렇잖아요. 되게 그늘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그 사람, 이 보통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라는 약간 그런 독백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네. 근데 스파이더맨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힘이 있네 나한테? 그러면 이거 힘이 있는 만큼 잘 쓰는 게 이제 훌륭한 시민으로서 의무겠지? 그렇지만 또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잘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초능력에 대해서 별로 허위의식이나 뭔가 그 크게 의미를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한 이공계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하게 철학적 의미 부여 같은 걸 안 하고 힘이 있으면은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러므로 힘을 써야 한다. 생활은 생활대로 해야지. 네.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2의 명장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이 철로가 끊어진 철로 위를 달리는 전철을 멈추게 하려고 피터가 이렇게 앞에서 사지를 펴고 전철 앞에서 이렇게 몸을 매달리고 그리고 고층 건물에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자기가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새총처럼 이렇게 잡아서 네. 사지가 찢어지도록 전철을 자기 힘으로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그 일을 마치고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막 몸도 다 그 옷도 틀어지고 막 그랬죠. 너무 땡겼는데 그 승객들이 저런. 그 사람들을 그 피터를 떠받들어서 이렇게 막 마치 콘서트장에서 스테이지 다이빙하러 로커를 옮기듯이 이렇게 떠받들어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이 마치 그 서양 회화에 많이 보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모습처럼 묘사가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찍혔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큰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떠받쳐서 이 희생양을 내려주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피터가 가면도 다 벗겨지고 그랬는데 그 혼절한 피터의 벗은 얼굴을 보고 그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보통 애잖아. 내 아들보다도 어리네?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을 다시 갖다 주면서 그 모두가 걱정 말아요. 우린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피터 파커라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슈퍼히어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 중에 한 명이야 라는 서민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애잖아 할 때 그 느낌이 딱 그 스파이더맨 성격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맨 마지막에 스파이더맨 2 맨 마지막에 피터한테 그래요. 널 구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되게 좋은 대사죠. 되게 뭉클한. 근데 그것처럼 스파이더맨이란 히어로의 특징은 그가 구하기도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저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히어로라는 점이죠. 굉장히 그런 이중적인 면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슈퍼히어로지만 뭔가 또 보호해주고 싶은. 그게 사실은 이제는 그게 신선하지도 않은 게 20세기 들어서 슈퍼히어로들은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거의 다 컨벤션이 됐어요. 특히 뭐 엑스맨, 배트맨, 이렇게 마블 쪽에서 나온 심지어 슈퍼맨 리턴스에서조차 슈퍼맨이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때 힘들어하면서 하거든요. 옛날 슈퍼맨은 쉽게 했는데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슈퍼맨한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관객을 이제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세기의 다시 이렇게 리부트된 슈퍼히어로들의 공통된 특징,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민감하고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면을 있는 역시 인간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경향이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추천곡을 한 곡 더 듣고 들을게요. 그다음에 닥터 옥토퍼스 얘기를 이게 넘어갈까요? 누구지? 근데 또 비웃으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단순 선곡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줄을 타는 영웅이기 때문에 설마 했어요. 설마. 네, 그래서 골랐어요. 아. 많은 좋은 곡 중에서 예. 루시드 폴님의 외줄타기. 잠깐만요. 외줄타기. 네. 알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줄이 나간다면 네. 또 외줄 타는 사람들은 발로 줄을 타죠. 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외줄타기입니다. 김연경 씨께서 왠지 스파이더맨 영상에 이 노래를 넣으면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뭐라 그러죠? 패랭이라 그러나요? 그걸 쓰고 줄타는 정혜진 씨, 전 스파이더맨 보면서 그 줄은 재질이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써도 줄지 않는 신기한 줄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없겠죠? 그거죠. 헐크 바지는 안 찢어지나. 슈퍼맨 네. 그 옷도 좀 궁금하고 날개랑. 네, 그렇죠. 자, 루시드 폴의 외줄타기 듣고 왔고요. 네. 이제 피터 파커에 얘기를 대한 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적수인, 천적인 닥터 옥토퍼스 네, 얘기를 할게요. 문어 박사. 이분의 원래 이름이 오토 군터 옥타비우스라는 플레임을 무슨 로마의 황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오토 군토 옥타비우스. 예, 갖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편의 그린 고블린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닥터 옥토퍼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온 코너스 박사도 마찬가지고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은 다 이 약간 아버지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파더 피겨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온갖 짐을 혼자 짊어지고 부모님 없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피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자주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코믹스 세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악당이 있지만 일단 제가 영화화된 안에서 본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들이 등장할 때는 우리의 피터가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른 남자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특징이 지적으로 좀 우월하고 사업가로서도 성공해 있고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성인 남자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극적으로 뒤집히게 되고 그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미있고요.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 경우에는 이제 좀 재밌는 점이 스파이더맨하고 갖고 있는 능력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생김새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제 굵직한 4개의 촉수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원래 자기의 팔다리도 4개가 있는 거고요. 합이 8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촉수가 4개를 했는데 네. 왜 옥토퍼스지?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4개가 이미 있군요. 예, 그렇죠. 네. 저 자꾸 그 생각나요. 괴물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송강호 씨가 네. 괴물에서 기억 안 나세요? 오징어 다리 손님이 한강 둔치에서 다리 2개 빠졌다고. 네. 이 오징어는 왜 다리 8개밖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촉수로 닥터 옥토퍼스 움직이는 걸 보면 건물 외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네. 막 깨고 부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맨도 그렇잖아요. 거미도 발이 8개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문경 작가님 빨리 찾아주세요. 오늘 우리 뭔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얘기를 계속. 저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곤충이 아니다.
절지류죠. 네. 거미는. 8개 맞대요. 예. 그렇구나. 네. 예, 저 곤충이 아니죠, 거미는. 네. 네, 그 벽을 이렇게 막 타고 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깨고 부수는 그런 액션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볼륨과 볼륨이 마치 우리 트랜스포머 보면은 이제 쇳덩어리들이 막 충돌하는 액션이잖아요. 근데 네. 스파이더맨하고 닥터 옥토퍼스의 싸움은 그 충돌의 액션이라기보다 엉키는 액션의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줄과 그 긴 팔이 막 엉키는 액션이 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 옥토퍼스의 팔은 그 팔 자체에 눈도 달렸고 뇌도 있거든요. 뇌까지요? 예, 그래서 그 뇌가 사실은 원래 디자인은 닥터 옥토퍼스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뇌가 이 팔을 지배해야 되는데, 모든 과학 실험이 잘못된 경우에 폐해가 그렇듯이 도구로 만들어진 게 본체를 지배하는 그런 네. 본말 전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우리 신화 속의 메두사 머리카락 있죠. 예, 다 뱀이라서 살아 움직이고 그 얼굴을 보면 굳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두사 머리카락도 좀 연상시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리즈 중에서 닥터 옥토퍼스가 좀 제일 훌륭한 것 같다. 완성도 면에서, 캐릭터 완성도 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실 훌륭한 악당이란 뭔가 생각을 해본 캐릭터로서 영화 결말까지 주인공보다는 좀 더 되게 전투력이 더 강한 악당이 재미가 있고요. 네. 또 영웅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는 편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에서 영웅은 오히려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영웅이긴 하죠. 이니까. 예. 근데 이제 악당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는 그 다른 그린 고블린이나 코너스 박사하고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선량한 사람으로 돌아와요. 끝에 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한참 막 때리고 막 피나고 죽도록 싸워서 다치게 해놨는데 나중에 또 좋은 아저씨로 돌아오신단 말이죠. 미안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고 피터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버지 상하고 대결을 해야 되면서도 결국은 그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청소년의 딜레마, 청소년의 심리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꼭 해야 되는 얘기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의 유형 중에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미친 과학자라는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1930년대부터 영화 속에 많이 등장했던 악당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만한 미친 과학자 악당이 오스틴 파워즈에 나오는 닥터 이븐. 네네네. 닥터가 붙어요. 박사시니까요. 예. 네. 그리고 백투더퓨처에 그 아인슈타인처럼 산발하신 박사님 있으시죠. 브라운 박사님. 맞아요. 예. 그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오래 많이 무성영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칼리가리 박사라는 독일 영화의 박사가 최면수를 통해서 자기의 환자를 대신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박사를 나왔어요. 저도 한 명 기억났어요. 누구요? 가가멜이요. 맞아, 그분도 실험 꽤나 하시죠. 그 스모페트가 가가멜이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바이오 사이언티스트였죠. 맞아요. 그 바이오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더 플라이. 그렇죠. 플라이에서 이제 이 과학자들의 슬픔 중에 하나가 꼭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하다가 변을 당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들의 뭐 공통적인 교훈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신이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인간이 오만을 부리다 벌을 받는다는 공식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래된 옛날 영화부터 미친 과학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는 그 스파이더맨 2에서 수술실 장면이 나와요. 이 닥터 옥토퍼스의 몸에서 이 촉수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샘 레이미가 어떻게 찍었냐면 고전 SF 호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림자로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고 괴물이 일어나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하는 걸 그림자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무성 영화를 기억하는 호러 팬들한테 좀 추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미친 과학자라는 이 영화 속의 설정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뭐 장기 이식이라든가 인간 복제라든가 이런 과학이랑 윤리가 충돌하는 시대를 미리 예견을 하면서 영화를 통해서 예방 주사를 놔줬다고 할까요? 대중들한테 이런 그럴 수도 문제가 있겠네요.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런데 그것을 좀 안전하게 이건 근데 미친 과학자들의 발명이에요라고 하는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을 함으로써 좀 안전하게 형상화를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결국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파이더맨 2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FM음악도시 오늘 영화 사람을 만나다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영화 스파이더맨 2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시경 씨가 예. 보셨다는 바로 그 영화 예. 500일의 썸머. 예, 여름이 가기 전에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니까요. 예. 성시경 씨와 또 얘기 나누실 수 있겠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김혜리 기자님 추천곡 듣고요. 네.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예, 보통 세 번째 곡은 영화랑 무관하게 제가 같이 듣고 싶은 노래를 고르는데요. 네. 예, 펜들럼의 위치크래프트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펜들럼의 위치크래프트 들으면서 김혜리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